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바보 소년이 어떻게 탐관오리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성 땅에 버드나무 꼴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해마다 봄이 오면 연두빛 가지를 늘어뜨려 마을 사람들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었지요. 그 버드나무 꼴에 최씨 성을 가진 농부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슬아에 자식이 없어 늘 마음이 허전하던 차에 어느 일은 봄날 아침 대문 앞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프로 엮은 소쿠리 안에 사내아이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희고 눈빛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최씨 내외는 하늘이 보내준 아이라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거두었습니다. 이름은 돌이라 지었습니다. 최돌이. 그렇게 버드나무 꼴의 바보 소년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돌이는 마을에서 바보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걸음도 느리고 말도 어눌하고 시키는 일마다 엉뚱하게 해놓기 일쑤였습니다. 서당 훈장은 돌이를 보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 아이는 가르쳐봤자 소용없다. 하늘이 내린 바보로구나. 아버지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돌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다, 아니야. 밥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데. 아버지도 드세요. 최 씨는 그 말에 더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돌이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밭에 나가면 함께 나갔고 아버지가 장터에 가면 따라갔습니다. 바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그냥 저런 아이라고.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이가 밤마다 헛간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을. 그 돌이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버드나무 꼴은 봄이 와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홍성 현감 엄진수가 마을 땅 문서를 트집 잡아 세금을 3배로 올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엄 현감은 부임하자마자 마을마다 하인을 내보내 땅 문서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요? 작년에 3배가 넘잖소? 아니, 세금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요? 관아에 가서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오? 그러나 관아에 다녀온 사람들은 풀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무 소용없어. 현감나리가 법대로 한 거라고 하는데 어쩌겠소? 법은 무슨 법이야? 저 양반이 배를 채우려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곳간이 비어갔고 아이들은 배를 골았습니다. 그 무렵 돌이는 마을 어귀 버드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바보 녀석은 오늘도 개미 구경이야. 최 씨 내외가 불쌍하지. 저런 아이를 키우려니. 돌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싱긋 웃기만 했습니다. 개미들이 참 부지런하네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돌이는 아버지 최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헛간 구석에 쌓아둔 볏짚 더미 뒤에는 작은 괴짝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돌이는 괴짝을 열어 안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대학 논어 맹자. 표지가 닳고 닳아 글자도 희미했습니다. 돌이는 호롱불 하나의 의지에 책장을 넘겼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낮에 개미를 구경하던 멍청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깊고 차분한 눈빛.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도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엄형감이 세금을 올린 근거가 뭘까? 수령이 독단으로 세금을 올리려면 관찰사의 수결이 있어야 하는데, 도리는 아버지가 관아에서 받아온 세금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도장 부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상하다. 획이 가늘고 뭐가 나 있어. 전임 관찰사 어르신의 도장은 획이 굵고 둥근데 도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위조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이러다가 가을엔 먹을 것도 없겠소. 관아에 가서 항의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소? 항의는 무슨, 괜히 갔다가 봉변만 당하지. 그럼 그냥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이오? 우리 식구가 굶어 죽어도? 그때 도리가 어슬렁어슬렁 회의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최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도리야,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면 못 써. 저리 가 놀아라. 도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추어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엄형감이 세금 올린 문서, 그거 도장이 이상하던데요. 마을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그냥 그렇더라고요. 에헤헤. 도리는 또 싱글벙글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문서를 봤단 말이오? 도장이 이상하다니. 혹시 위조란 말인가? 잠시 술렁이던 회의 자리는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설마 바보 도리가 그걸 알겠냐며. 그러나 도리의 말을 혼자 마음에 새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참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뒷산 오솔길에서 도리는 유참봉과 마주쳤습니다. 유참봉은 홍성에 새로 이사온 전직 관리 출신 선비였습니다. 해진 도포를 걸쳤지만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유참봉은 도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까 회의 자리에서 도장이 이상하다고 한 아이가 너냐? 예, 도리요. 바보 도리. 도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참봉은 잠시 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멍청한 듯 웃고 있지만 눈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유참봉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잘 들어두어라. 예? 사람의 말이란 칼보다 날카롭고 물보다 부드럽단다. 쓸 줄 아는 자는 천하도 움직이지만 모르는 자는 제 입에 재가 베이는 법이야. 도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워요. 유참봉은 빙긋 웃고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칼보다 날카롭고 물보다 부드러운 말. 눈빛이 잠깐 깊어졌다가 이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엄형감의 하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현감 날이 명이시다. 이달 안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집은 땅 문서를 관아에 바쳐라.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달 아니라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농사철도 아닌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입니까? 안악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사내들은 땅을 쳤습니다. 선대에서부터 일군 땅인데, 자식들한테 물려줄 땅인데, 최 씨는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땅도 빼앗기게 생겼구나. 도리는 아버지 곁에 쭈그려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리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그래, 이 애비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나쁜 건 현감 아저씨잖아요. 최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헛간에서
오랫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호롱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리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유참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살인문을 두드리자 유참봉이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 도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도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싱글벙글하던 얼굴이 사라지고 차분하고 또렷한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참봉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 목소리가 달라졌구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유참봉은 한참 도리를 바라보다가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사랑채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참봉은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도리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엄형감이 올린 세금 문서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무슨 허점이냐? 수령이 독단으로 세금을 올리려면 관찰사의 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은 관찰사 도장이 아닙니다. 전임 관찰사의 도장을 위조한 것입니다. 유참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아버지가 문서를 받아오던 날 제가 보았습니다. 전임 관찰사 어르신의 도장은 획이 굵고 둥글어야 하는데 그 문서의 도장은 획이 가늘고 모가 나 있었습니다. 유참봉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런, 이 아이가. 하지만 문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엄형감이 뇌물을 받은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참봉은 한참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허허, 사람의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 했더니 내가 그걸 벌써 깨달았구나. 도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참봉은 도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엄형감이 홍성에 부임하기 전 한양에서 거액의 자리값을 치르고 현감 자리를 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리값을 치른 만큼 백성들에게서 뽑아내려는 것이었지요. 소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도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형감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입을 열겠느냐? 도리는 슬며시 웃었습니다. 입을 열게 만들면 됩니다. 그날부터 도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마을 어귀에서 개미를 구경하는 바보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달라졌습니다. 도리는 관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하인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워낙 바보 소리를 듣던 아이라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저 바보가 또 왔네. 뭘 보러 왔는지 몰라. 내버려둬. 해코지도 못하는 녀석이잖아. 도리는 멍청한 표정으로 웃으며 관아 담벼락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이 주고받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도리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엄형감에게 자리값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해준 인물. 바로 홍성 안에서 포목전을 운영하는 장씨 상인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도리는 장씨의 심부름꾼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관아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잠시 후 심부름꾼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매달 관아로 상납금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는 유참봉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장씨 상인에게 직접 자백을 받겠습니다. 유참봉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장씨가 순순히 자백을 할 것 같으냐? 저쪽도 엄형감의 편인데. 장씨는 엄형감의 편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억지로 엮인 사람은 더 큰 위험 앞에서
먼저 발을 뺍니다. 장 씨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됩니다. 유참봉은 말없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이 맞기는 한 거냐, 이 아이가. 도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12살이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리는 혼자 장씨 포목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씨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버드나무 꼴 바보 녀석 아니냐? 바보가 아닙니다. 도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씨가 코웃음 쳤습니다. 어린 녀석이 무슨 소리야? 어르신, 저는 어르신이 매달 관아에 보따리를 들여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현감이 현감 자리를 돈으로 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화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어르신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장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래라니 12살 아이가 무슨 거래를 하자는 게냐? 도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은 2가지 위험에 처해 계십니다. 첫째, 엄현감이 백성들 땅을 모두 빼앗으면 이 고을이 망합니다. 고을이 망하면 포목전도 망합니다. 장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둘째, 엄현감은 언젠가 반드시 교체됩니다. 그때 새 현감이 부임하면 전임 현감 비리를 뒤집었습니다. 어르신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씨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어르신은 살 수 있습니다. 강요에 못 이겨 거래를 연결했다는 자백서 한 장만 써주시면 됩니다. 강요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면 어르신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씨는 한참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12살이 맞느냐? 도리는 싱긋 웃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13이 됩니다. 마침내 장씨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스마. 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저녁 도리는 장씨의 자백서를 손에 쥐고 유참봉에게 달려갔습니다. 유참봉은 자백서를 펼쳐 읽다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허허, 이 아이가. 도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관아에 가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유참봉은 그날 밤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서 현감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요. 다들 함께 해주시오. 그리고 유참봉은 밤새 한 곳을 더 다녀왔습니다. 홍성 외곽에 머물고 있던 관찰사 암행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증거가 갖춰진 지금 그들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도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멍청한 표정을 짓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바보 녀석은 왜 따라왔대? 그냥 구경하러 온 거겠지. 엄현감이 동원에 나와 앉았습니다. 사나운 눈빛에 비대한 몸집, 관복 안에서 뱃살이 출렁였습니다. 뭐냐, 이 소란이. 유참봉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감날이 이번 세금 징수에 억울함이 있어 호소하러 왔습니다. 엄현감이 코웃음 쳤습니다. 억울하면 제때 세금 내면 될 것 아니오. 법대로 한 것인데 무슨 억울함이오? 법대로라면 관찰사의 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서의 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엄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노인네가 감히. 그때였습니다. 도리가 어슬렁어슬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엄현감이 어이없다는 듯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어린 것이 왜 나서는 것이냐? 저는 버드나무 꼴 바보 도리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엄형감은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관아에는 무슨 일로 왔느냐? 도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품 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냐, 그것이 장씨 상인 어르신이 쓰신 자백서입니다. 현감나리께서 자리를 돈으로 사셨다는 내용과 매달 관아로 상납금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아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엄현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놈이. 도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금 문서에 찍힌 관찰사 도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전임 관찰사 어르신의 도장은 획이 굵고 둥근데 이 도장은 가늘고 모가 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바보가 아니었어? 엄현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을 당장 잡아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유참봉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현감나리, 지금 이 자리에는 관찰사 나리께서 보내신 암행 수행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아 담벼락 근처에 서 있던 낯선 사내 둘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품에서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찰사 명패였습니다. 엄현감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유참봉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이분들을 찾아갔습니다. 도리 덕분에 증거가 갖춰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님, 백성의 땅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엄현감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이놈이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함정이 아닙니다. 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또렷했습니다. 나리께서 하신 일을 나리 앞에 그대로 놓았을 뿐입니다. 그날로 엄현감은 결박되었습니다. 관찰사의 수행원들이 관아를 뒤져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장 씨의 자백서와 위조 문서, 그리고 관아 창고에 숨겨둔 뇌물 꾸러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진수는 파직되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한때 이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탐관오리가 잡혀가네. 다 저 바보 도리 덕분이라고? 사람들은 그제야 도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서 있는 12살 소년. 도리는 여전히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도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리야, 내가 이 마을을 살렸구나. 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아에 나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최 씨는 달려와 도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리야, 도리야. 무사히 끝났구나. 도리는 아버지 품에서 처음으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엄하게 버텨왔던 것들이 잠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바보 소년이 우리 마을을 살렸네. 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어. 그 말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 아이가 신동이었다니. 개미 구경하던 아이가. 버드나무 꼴에서 바보로 살던 12살 소년이 그날 처음으로 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참봉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야, 이제 앞으로 어찌할 셈이냐? 도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왜? 말 하나로 탐관오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더 깊이 배우면 더 많은 백성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참봉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칼보다 날카롭고 물보다 부드럽다. 쓸 줄 아는 자는 천하도 움직인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이제 완전히 알았구나. 도리는 웃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유참봉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버드나무 꼴의 바보 소년 도리는 유참봉의 가르침 아래 더 깊이 배웠습니다. 하루에 책 한 권을 통째로 읽고 이튿날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 보였습니다. 유참봉은 날마다 경악했습니다. 20이 되던 해 도리는 과거 시험에 나아갔습니다. 답안지를 쓰는 도리의 붓끝이 막힘없이 흘렀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이었습니다. 방목에서 첫 번째 이름을 읽는 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원 최도리. 유참봉은 방목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허, 이 아이가. 멀리 충청도 홍성 버드나무 꼴에서는 아버지 최 씨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에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벼슬아치가 된 도리는 첫 부임지로 충청도를 자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동원에 앉은 도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무릎을 꿇고 앉았던 그 자리. 도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다. 첫 번째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러 들어왔을 때 도리는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당에서 마주 앉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경하던 관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리께서 직접 내려오시다니. 저런 나리는 처음 봐. 도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말이란 칼보다 날카롭고 물보다 부드러운 것. 그 말을 가르쳐준 유참봉 어르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탐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자는 반드시 탐욕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 말을 갈고 닦은 자는 그 말이 언제까지나 사람들 곁에 남는 법입니다. 버드나무 꼴의 바보 소년 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이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